IELTS의 크레더블 키 만능 열쇠 신청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릭 김입니다. 네, 오늘은 적중 특강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IELTS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문제를 준비했느냐? 네, 라이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라이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냥 빈 페이지에 250자를 채우는데 제가 오늘 라이팅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리스닝과 리딩 토픽까지 연계되는 형태들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유용한 토픽만 얘기를 할 거니까요. 꼭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토픽은 뭐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IELTS에는 총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agree or disagree. 그래서 즉 논쟁이죠. 그래서 동의, 비동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advantage and disadvantage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장장점 혹은 장단점으로 이루어지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결국 두 개의 뭐는 같다? 성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ause and effect와 problem and solution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할 토픽은요. 문제 해결 형태의 토픽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스피킹 토픽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리스닝과 리딩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토픽이 나오는지 보고 저랑 같이 어떤 식으로 응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타입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타입은 뭐냐?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먼저 볼 건데요. 유형 설명하는 부분은 저랑 같이 또 볼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여러분들이 토픽을 보고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형성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직업이 나왔다. 직업이 나오면 career라든지 job이라든지 어떤 이런 승진, 프로모션 이런 단어들이 막 계속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 있는 단어들을 저랑 볼 거고요. 이제 문장 구조 형성은요. 저랑 같이 get feeling을 통해서 단어만 알아도 계속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외워도 많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라이팅 타스크 2의 문제입니다. 총 40분 안에 250자를 적어야 되는 수행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40 minutes on this task. 자,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1번이죠. 자, 보면 여기에 물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밑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셔야지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입이냐? 1부터 4까지 아까 저랑 같이 했었었죠. agree or disagree, advantage and disadvantage 그리고 problem and solution 마지막 cause and effect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형을 보면요. cause가 들어가고요. 보니까 solve가 들어가는데요. What has caused this issue? 이 이슈의 원인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what can be done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들이 있냐? 솔루션을 제안해 달라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위의 문제를 읽지도 않고 cause 혹은 problem 해서 이런 토픽은 무슨 의미다? cause and solution 형태, 즉 problem and solution 형태의 토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까 3번 문제였죠. 문제를 읽어보면요. Nowadays there are many environmental problems, 즉 환경적인 문제들이 제일 많다고 하네요. That the world faces.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제일 많대요. 근데 어떤 문제입니까? 네, 환경입니다. 오늘 토픽은 환경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단어를 보도록 할 거예요. 환경인데 월드가 페이스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대요.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솔브할 수 있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랑 같이 환경에 관련된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환경하면요. 동의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the atmosphere 그리고 the environment 그리고 the 이코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코시스템은 다들 아시다시피 생태계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이 꼭 environment만 쓸 이유는 전혀 없다. 이코시스템을 쓰셔도 되고요. atmosphere를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캥거루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자연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솔루션이 될 거고요. 이것을 파괴하는 캥거루가 못 놀게 하는 파괴하는 이런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들을 이제 cause에다 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 atmosphere, the ecosystem, the environment 이 형태로 꼭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 환경을 아까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아까 캥거루가 못 산대요. 풀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거죠. 그러면 그 풀을 못 먹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뭐를 사용합니까? 케미컬들을 사용을 해요. 케미컬은 뭐죠?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요. 형용사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artificial 그리고 synthetic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별표 5개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특히 리딩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artificial chemical을 농부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함으로써 뭐가 많이 다치죠? 네, 동식물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다치고 나중에는 human beings, 즉 인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warning, pesticides는요, 뭐랍니까? fire will cause 이런 표현들도 있고 해서 해골이네, 해골. 자,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두 번째, 이런 artificial chemicals들은요,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몇 가지로 분류가 되냐? fertilizer, 즉 비료라는 뜻이에요. fertilizer 하면은 비옥화하다라는 뜻인데요. fertilizers라고 하면 뭡니까? 네, 비옥화될 수 있는 비료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pesticides는 뭐죠? 네, 맞아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이런 화학물질 살충제를 많이 쓰게 되면요, 보통 땅의 수질이 악화되죠. 그리고 herbicides는 마찬가지로 뭐죠? 똑같이 뭔가 사이즈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뭔가 죽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weed kill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ed killer라는 표현은 뭐냐? 네, 맞아요. 제초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초제는 무엇이냐? 네, 풀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잡초들을 죽이는 것들을 사용할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외워두자. artificial, 그 다음에 synthetic, 그 다음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fertilizer, pesticides, 그 다음에 herbicides라 같이. 그래서 여기는 다 뭐다? 예, 수질이나 토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네, pollution하고요, contamination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표현을 같이 보면요, artificial chemical들, 뭐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such as 뭐뭐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fertilizer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습니까? 네, pollute 한다고 했어요. 동사로 한번 써볼게요. pollute 하거나요, 혹은 contaminate 한답니다. contaminate는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예, 오염시키다인데요. 뭐를요? 네, the environment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를 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멀이나 이런 플란트들도요, 어떻게 합니까? 위협시킵니다. 그래서 wildlife, 즉 야생동물과 플란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vanish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vanish. vanish라는 표현은 사라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disappear. 자, 사라지다, disappear, 동의어입니다. 지금 reading 지문하고 똑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go extinct라는 표현. extinct는 멸종하는 이라는 표현이고요. become endangered, 위기에 모면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아니멀들이 어떻게 된다? 네, 맞아요. 예, become extinct 한다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이다? 네, 멸종 위기에 놓여져 있다, 혹은 멸종한다, 아니면 endangered 한다. 반드시 외워두자. 이 표현들은 다 나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decrease와 어느 정도의 동의어입니다. 감소하는 거죠. 그 개체수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쓸 수 있을까? 아까까지는 caus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지금은 솔루션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cause였어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솔루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iological하고 ecological control이 필요합니다. biological은 예, 우리가 꼭 뭐만 쓰지 말고 chemical 쓰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생물학적이고요. 그 다음에 ecological, 즉 생태학적인 제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organic farm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organic.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유기농적인 파밍을 하면은 훨씬 더 soil quality, 즉 토양 퀄리티나 워터 퀄리티를요, 많이 악화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폴루트하지 않고 contaminate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예가 있는데요, 이건 약간 고득점 표현입니다. The selective use of natural enemies.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은 케미컬을 사용을 했잖아요,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뭘 사용한다? 선택적인 natural enemy, 즉 천적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메뚜기가 많으면 뭘 사용하면 될까요? 거기에 천적이 될 만한 동물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를 제어한다? pest population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넘어가면 It is undeniable that, 즉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뭐에 대해서, 네, cause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use는 problem이죠. 그래서 problem에 대해서 이제 아주 나열해서, 그래서 아주 신중히 나열해서 이제 볼 건데요. One of the most
예, common causes of environmental threats. 즉 environmental threats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맞습니다. problems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roblems는 결국 동의어가 뭐다? 네, threats다. 반드시 외워두자. 그래서 threats의 동의어는 problem이다. 근데 아까 저랑 했던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chemical이나 artificial 혹은 synthetic 이런 표현들을 배웠었죠. 네, 맞습니다. reckless use of artificial chemicals. 즉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한번 써보죠. 이 reckless라는 단어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볼 건데 고득점 표현입니다. 네. artificial chemicals. 자, artificial의 chemical인데요. 이 artificial의 동의어는 synthetic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까 다시 얘기를 해드리지만 artificial은 인공적인, synthetic은 뭐였습니까? 합성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eckless라는 표현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농부들이 보통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써요? 무자비하게 막 쓰잖아요. 뭐를요? fertilizer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reckless라는 표현은요. 그냥 한마디로요. 쉽게 생각하세요. too much라는 뜻이에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은 시험장 가서 too much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reckless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그 단어 점수, 즉 25%의 단어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eckless를 쓰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ckless와 그 다음에 too much는 결국 같은 뜻이지만 어휘의 변별력이 있다. 그래서 reckless use of artificial chemicals는요. 어디서 사용되는? farming industry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For example, a significant, 즉 엄청난 양이랍니다. amount of, 뭐가 사용됐죠? 네, 케미컬을 다시 쪼개줬어요. 케미컬의 종류는 pesticides, 또 herbicides, 그 다음에 fertilizer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한답니까? contaminate, 즉, 네, 맞아요. 아까 pollution과 contamination을 배웠었죠. 동의어입니다. pollute는 오염시키다. 그리고 contaminate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오염시키다. 동의어였습니다. 혹은 전염시키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반드시 외워두자. 뭐를요? water resources를. 예, water resources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물의 어떤 원천지죠. 네. 예를 들면 lake 혹은 river 그리고 sea 등이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오염되면 절대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없고 토양 또한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contaminate 되고 혹은 이제 pollute가 조금 더 내추럴한 표현이겠네요. 다 오염되겠죠. 자, 그래서 as a result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human beings나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런 creatures, 즉 어떤 생물체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자, many species of wildlife. 그래서 여러 스피시들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새라든지 조류라든지 네, wildlife, 즉 야생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종 위기에 처해지게 되겠죠. go extinct라는 표현을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o extinct는 아까 했듯이 become extinct와 동의어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네, vanish, 사라지다. 혹은요, disappea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떠세요? become endangered. endangered는 보통 뭡니까? PP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become이라는 표현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 토픽에서 많이 나오는 건 뭐다? become endangered, 그 다음에 go extinct, 혹은 become extinct, 혹은요, 뭡니까? disappear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된다고 해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 표현은 아주 고득점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poisonous chemical들은 또한 human health에 어떻게 합니까? 치명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to resolve this situation. 자, 우리가 원인을 얘기했으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아까 결과에 대한 이제 뭐예요? 해결책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해결책. 해결책은 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solution입니다. 템플릿. 자, to resolve this situation, we should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take a long-term solution입니다. 이 long-term solution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long-run solution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long-run 하다는 것은요.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sustainable. 네, sustainable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네,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입니다. 지속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인 temporary effect를 원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이펙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sustainable, 즉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반드시 설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뭐가 있냐? Firstly,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government는 항상 나와야 돼요. 정부 토픽인데요. 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should 뭐 해야 됩니까? encourage organic farming, 즉
올가닉 파밍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올가닉 파밍은 무엇이었죠? 아까? 네, 유기농입니다. 전혀 뭐가 없죠? 네, 케미컬이 없어요. 케미컬도 없고 예를 들면 퍼틸라이저도 없고 페스티사이드도 없다는 것을 다 올가닉 파밍, 자연 친화적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올가닉 파밍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네, 에코 프렌들리라는 표현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 프렌들리는 무슨 뜻이죠? 네, 생태계 친화적인. 그러면 당연히 이런 단어도 떠올리셔야 되겠죠. environmentally friendly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 친화적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동의어 형태로 넣어주느냐에 따라 점수 표현이 다르니까 그거 꼭 유념해 주세요. 자, 그래서 writing answer를 이제 완벽한 answer를 저랑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청크 형태를 만들었던 걸 문단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압축시켜서 여러 가지 에세이로 표현이 될 건데요. 똑같습니다.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가 바로 streets였는데 이게 바로 뭐였다? reckless use of chemicals였습니다. 케미컬 안에는 뭐가 있었다? 네, 맞아요. pesticides, herbicides, 그리고 fertilizer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water resources에 affect, 즉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마시는 lake와 river, 그리고 또한 이런 fishing 하는 거죠. 네, sea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맞습니다. reckless use of chemicals, 그리고 그것들은 뭐가 있다? pesticides, herbicides, 그 다음에 fertilizer 등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So furthermore, poisonous chemical들은요, health와 people에게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다고도 하죠. infectious disease, 감염되는 disease예요. 아까 있던 그 get feeling에서 제가 조금씩 더 추가를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을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나왔죠. To resolve this situation, we should take a long-term solution. 아까 했던 표현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표현 sustainable이라는 표현. 자연 토픽이 나오면요. 무조건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지속 가능한이라는 표현 반드시 외워두자. 그리고 그 지속 가능한 것은 올가닉 파밍이다. 올가닉 파밍은 뭐다? 퍼틸라이저 등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 퍼틸라이저는 뭐다? 케미컬이다. 케미컬은 신더틱하고 아티피셜한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라이팅을 저랑 같이 다 보았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특히 IELTS 공부하시는 분들은 리딩 문제에서도 무지만이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를 다 하시고 저랑 같이 또 개강날 같이 뵙도록 하면 제가 라이팅, 그리고 리딩, 리스닝, 스피킹까지 모두 다 연동될 수 있는 형태로 돼서 all in one이죠. 모든 것을 하나로 통폐합할 수 있는 릭스 IELTS의 강점만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개강날 뵙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여기 토픽도 오늘 같이 배운 토픽이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릭스는요. 뭐다? 아주 credible key다. 어디로 가는? IELTS로 갈 수 있는 여기까지 신촌 파고다 IELTS 전문 강사 릭 김이었습니다. 개강날 뵙겠습니다.